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단 한마디 말로 어그러진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가족과의 대화 중에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아버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심코 던진 말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느 초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며 서로를 응원해온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로 인해 친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네. 너 원래 좀 무기력한 스타일이었잖아. 그 말이 나온 순간 친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동안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려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떠올리며 속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애써 미소 지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화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말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전에서 지혜를 찾다 보면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으면 후회할 일이 없으나 입을 열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대화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상대의 노력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말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해온 노력과 과정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상대가 힘겹게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이처럼 상대의 가치를 낮추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퇴직을 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가게 개업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게 하나 차렸다고? 이 나이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장사 쉽지 않을 텐데.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나온 말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상대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그 사람의 꿈을 꺾고 삶의 의미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율곡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뜻을 꺾지 말라. 한 사람의 뜻이 꺾이면 그 사람의 삶도 꺾인다. 우리는 때때로 솔직함과 조언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괜찮을까? 라고 의심하기 전에 어떻게 도울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커다란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꿈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타인의 아픔을 쉽게 평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 정도 일로 왜 그렇게 힘들어해? 다들 그 정도는 겪고 살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 한마디 통보로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낙담할 거면 회사를 왜 다닌 거야? 다른 직장 찾아보면 되잖아. 너만 그런 것도 아닌데. 친구는 나름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어떤 상처든 당사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아픔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한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는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조선시대 철학자 다산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위로란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하겠어.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어떤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지 마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떨까요? 셋째, 비교하는 말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관계를 깊은 상처로 물들게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넌 왜 못해? 그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넌 아직도 그 자리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자극하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상처가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당했습니다. 내 사촌은 성적이 훨씬 좋은데 넌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옆집 아이는 벌써 대기업에 취직했더라. 너도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아버지는 그 말들이 아들을 자극해 더 열심히 살게 만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가?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비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이든 반복되면 그것이 상대의 마음속에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꽃을 피우는 시간이 다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꽃은 시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하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너는 너만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난 잘 알고 있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교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보세요. 넷째, 무심코 던지는 비난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앞설 때 상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좀 잘하지 그래.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사소한 말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힘들어 보이길래 남편은 나름대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은 그녀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가정을 돌보고 자신도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남편에게서 위로받기는커녕 비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베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치게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보다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비난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심코 비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째,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말은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신뢰를 흔드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건 비밀인데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이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많고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 나한테 말한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회사 동료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힘들다며? 그만둘 생각도 있다면서? 순간 그녀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털어놓은 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 돌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친구에 대한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배신감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관계는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우리를 믿고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여긴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 신뢰와도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상대의 노력과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말. 둘째, 상대의 아픔을 하찮게 만드는 말. 셋째, 비교하는 말. 넷째, 무심코 던지는 비난. 다섯째, 신뢰를 깨트리는 말. 이 5가지 말들은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한번 말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고려 시대의 문인 이규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천년 원한을 만들기도 한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위로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며 자극이라는 이유로 비교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고 비교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많은 다툼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서로에게 무심코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남편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후회된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함께한 관계보다 더 깊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했던 작은 말들이 어떤 것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심코 한 말이 그 사람의 삶에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될지 아니면 상처가 될지.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보세요. 네가 정말 수고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너만의 속도로 잘 가고 있어. 나는 네 편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